달서구와 달성군이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를 각각 개최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23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4년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사업실적 평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23일 달서아트센터에서 달서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다지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지난 2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4 달성군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월성 은빛복지관은 24일 달서 건강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는 빛나는 은빛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2024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과 달성군 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고객감사음악회를 12월 29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합니다. 배혜진 작가의 귀국 후 결과 전시회 마이 초콜릿 컬렉션 베를린이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5층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이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를 각각 개최합니다. 달서구는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오전 6시 새해 시작을 알리는 농악단 공연과 함께 달서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개최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서체육공원에서 떡국 나눔 행사, 가운 써주기 등 다양한 부스 운영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지며 국민들에게 풍성한 새해맞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서문진 야외공연장, 달성군민운동장, 강정보 디아크 광장,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송해공원, 교통문화파크 가창체육공원, 하빈배 수장 앞 낙동강변, 대구국가산단 제1호 근린공원에서 오전 7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대구의 첫 해는 7시 36분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23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4년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사업실적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실적 평가대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해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2025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실적 평가대회 우수회원 표창,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주현 회장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해준 회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자유총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빛나는 달성군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북한이탈 주민대상 안보교육, 6.25 참전용사 대상 사랑의 김장 나누기,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건전한 안보관 형성 및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3일 달서아트센터에서 달서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태훈 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시 구의원, 달서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달서 구민상 및 명예구민 시상, 기념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에는 지역경제사회발전부문의 김차석 씨, 봉사나눔실천부문의 서삼수 씨, 명예구민상은 안성준 씨, 초지화 씨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2019년 12월 22일 대구 신청사 유치를 옛 두류정수장터에 유치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에 이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 자신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저를 선정해 주시고 이 뜻은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라는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달서구민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절은 차갑지만은 이 홀에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이 따뜻한 온기를 주셔서 제 마음도 따뜻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난 달서구를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계명대학교에서 학생 활동이랑 달서구 청천기획단 그리고 괴로운 장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태원 청장님께서 다양하게 추천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청사에서 지금 건립이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해에도 달서구가 희망차게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달서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해주신 달서구청장님을 비롯한 달서구청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제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행사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백서를 전달하고 달서구의 힘찬 미래를 염원하는 기념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달서구 새마을 진덕수 회장과 회원들이 인구위기 극복 캠페인 리뉴얼 송인 잘 살아보세 노래에 맞춘 율동을 선보이며 희망찬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민의 날을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 발전 선도도시 달서를 이끌어가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에는 지난 2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4 달성군 새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을 결산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효둑 달성군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달성군 새마을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읍면 종합평가, 새마을 다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류가읍 새마을협의회 박성동 감사와 현풍읍 새마을 부녀의 이상남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새마을 문고 달성군지부 이수경 이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구시장 표창, 달성군수 표창 및 새마을 중앙회장 표창 등 총 23명의 지도자들이 한 해 동안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현욱 회장은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신 새마을 가족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새마을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탄소 중립 및 생명살림 운동 등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청년연대 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성 은빛복지관은 24일 달서 건강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는 빛나는 은빛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성 은빛복지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을 발표하고 어르신들 간의 응원과 즐거움을 나누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시 구의원들과 복지관 어르신 약 90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빛냈습니다. 특히 캘리그라피 동아리의 어르신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캘리그라피 액자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라인댄스,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총 9개 팀이 참가한 끼자랑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각 팀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무대에 열띤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재경 월성 은빛복지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며 우리 어르신들의 미래, 달서구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2024 달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나눔과 실천의 정신으로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원봉사가 빛나는 행복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가족과 내빈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을 통해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고명한 작가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작가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비결이라는 강의를 진행해 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송종구 센터장은 갑진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 온기를 나눠주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1동 252동 신당동 출신 박종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의 성서 자원해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계획의 실체적,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구시 정책 결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성서 소극장 관련해서는 2021년 7월에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큰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개정 전후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사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응해 성서 소각장 1, 2, 3호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화되어 가동이 중단된 1호기는 1일 처리량 160톤 규모에서 360톤으로 증설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개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1호기의 처리 용량 증설에 따라 2, 3호기 폐쇄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2, 3호기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7월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큰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쓰레기 소각 용량의 정대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달서 구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2021년 2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이후 여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구시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이 들었을 적합한 장소를 물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2,3호기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1호기 개최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구시가 지난 7월 10일 성서 자원해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하여 달서구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생략한 이번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보수 계획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성서 소각장 1호기 개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된 계획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동별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장기동, 용산일동, 신당동 등 성서근역의 악취 민원 접수 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혐오시설이 성서근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2, 3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6월 8일 한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달서구청은 지난해부터 공문을 통해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성서 소각장 2, 3호기 부지를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2, 3호기 후적지에는 지하에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는 기존에 160톤에서 360톤으로 정설하여 건립되는 1호기가 2, 3호기를 대체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5분 자유 발언이나 언론사 기고문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대구시는 1호기 개최 사업이 2, 3호기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2, 3호기 폐쇄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달서구에서 후적지를 선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구시는 2, 3호기 폐쇄 및 후적지 활용을 기대해온 달서구 지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좀 더 일찍 성서소각장 관련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2, 3호기 폐쇄를 기대해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대구시의 사물하고 예민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환경 문제의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관련 시설을 구축할 때는 가감한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일 306톤 규모로 개최 사업을 진행 중인 성서 쓰레기 소각장은 계획된 사업비가 1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당시 방문했던 히카리가오카 청소공장은 1일 300톤을 처리함에도 성서 소각장의 약 3배인 3,5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 쓰레기 소각 시설과 인접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원숙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여야 하며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 기준에 기반한 문화 조성 속도보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제작한 사기 범죄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짜뉴스나 이미지 생산 및 재생산으로 인한 혐오 확증 편향 등으로 인해 윤리적 갈등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최근 연일 사회면에서 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등장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해자와 동급생, 교사, 지인 등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한 성적 허위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나아가 협박, 착취로 이어지는 성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는 온라인에 친숙하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주로 이루며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는 의식 없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식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나 인터넷 위주에 그친 전통적 교육과 다르게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등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이버 범죄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령을 불문하고 달성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되는 인성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교육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을 이해시키고 인공지능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인격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수용할 때 수용할 매체가 미디어인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활용할 때 올바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과학관 내 디지털 윤리체험관, 대구경찰청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는 부모 교육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재훈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달성 국민 디지털 배움 확대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가해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폐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윤리의식 없이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피해 그 자체와 지속적인 유포에 대한 불안감, 절망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립예술단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고객감사 음악회 스페셜 땡스 투 DAC 패밀리 3테너즈 콘서트를 오는 29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1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JTBC 팬텀싱어에 출연한 테너 김현수, 이별이, 김민석과 지휘자 서찬영, CM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무대로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연은 CM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으로 시작되며 이어 테너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무대와 포르테 디 콰트로의 듀엣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뮤지컬 레미제라블 모음곡과 향수 등 친숙한 곡들도 선보여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배혜진 작가의 귀국 후 결과 전시회 마이 초콜릿 컬렉션 베를린이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5층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국제화 지원 레지던시형 사업을 통해 독일 베를린의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에서 8개월간의 창작 활동을 마친
배혜진 작가가 선보이는 작품들입니다. 디지털 매체와 낭만적 사랑의 변화를 탐구하며 작가가 베를린에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칭된 사람들의 초콜릿 토르소 작품을 제작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환경에서 감정과 욕망이 빠르고 단순한 시각적 판단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변화를 형상화합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2025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025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6일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 공모에 멸종위기 주류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 쉼터 조성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은 생태계 보전 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 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9월 금호강과 납동강 합류 지점인 하중도에 멸종위기 주류 서식 환경을 개선해 두루미, 흑두루미, 큰 기러기가 다시 찾아오는 생태 쉼터 조성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중도에 조성될 생태 쉼터는 멸종위기 조류를 위한 먹이터인 경작지, 모래톱, 생태등봉을 설치하고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해자형 수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영남중 고 학교 위치 변경 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2026년 9월 1일까지 상인동에서 월배직으로 이전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이 지난 11월 제출한 영남중 고 학교 위치 변경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현재 위치에서 월배직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영남중고는 1935년에 남산동에서 개교해 1990년에 현재 위치인 달서구 상인동으로 이전 후 34년 이상 운영되며 시설 협소,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과교실제, 고교학저제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과밀 지역인 월배직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중학교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위치 변경 계획을 제출했으며 교육청에서 이를 최종 승인의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계획 승인 내용은 2026년 9월 1일까지 영남중은 월배 3중 부지로, 영남고는 월배 1구 부지로 각각 분리 이전하고 학교 규모는 중학교 27학급, 고등학교 40학급입니다. 재학생에게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3년간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일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 달성군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열매 달기 릴레이에 동참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8일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 달기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 릴레이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역의 명사를 찾아가 열매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달성군의 나눔 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비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원 사업비로 총 3,730만 원을 군에 전했으며 군은 전달받은 사업비로 취약계층 373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살필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도심속 겨울 레포츠 신천 스케이트장 눈놀이터를 개장해 내년 2월 2일까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까지 대봉교 하류에서 운영되던 겨울 스케이트장을 올해부터 신천 물놀이장의 재정비를 통해 확대된 규모의 스케이트장과 눈을 만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인 눈놀이터를 신설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신나는 겨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6월에서 8월까지 신천 물놀이장은 도심 속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을에도 국화 등의 계절꽃 전시, 영화 상영 등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이색적이고 감성이 넘치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운영되는 신천 스케이트장 눈놀이터는 내년 2월 2일까지 45일간 운영되며 스케이트장, 눈놀이터, 눈썰매장, 야간 경관 특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휴게 쉼터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올겨울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도심 속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스케이트장 이용 시 스케이트화 및 헬멧 등이 장비의 대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눈놀이터에서는 눈썰매와 눈놀이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안전요원 13명을 포함한 31명의 인원을 곳곳에 배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비슬고 윤동혁 학생이 아버지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비슬고가 운동혁 학생의 효심을 칭찬하며 장학금을 수여한 소식입니다. 비슬고등학교는 지난 23일 3학년 윤동혁 학생의 효심을 칭찬하며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윤동혁 학생이 재생불량성 빈혈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약 한 달간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친구들에게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윤동혁 학생이 따뜻한 마음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학교 측은 학생 동아리 한마당의 수익금과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특별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윤동혁 학생은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몸소 보여주며 모두에게 귀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서중 학생들의 빛나는 도전. 상서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 해커톤 대회에서 후원기업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상서중학교는 2024년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 저변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해커톤 대회와 SW 동행 프로젝트의 데모데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학년 진성빈, 류도경, 김승우, 이서연 학생과 박성용 지도교사가 선보인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 후원기업상을 수상 대회 3위에 올랐습니다. 상서중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내 여행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번역 기능,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합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실제 관광 산업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관광객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SW 동행 프로젝트 데모데이에서도 불법 주차 근절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며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법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일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와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다짐하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잘 만나보세, 뉴새마을운동을 확산하고 결혼문화 개선과 미혼 남녀 만남, 주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활성화하고 결혼장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임원 및 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연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결혼장려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20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 활동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특강, 유공자 표창, 공예체험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도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ESG 겨울 마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3층과 4층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 체험 부스, 랜덤 플레이 댄스 등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약 400여 명이 참여한 축제에서는 밴드 공연, 댄스 공연,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졌으며 ESG 활동의 일환으로 가방 기부 활동도 진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성구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와 함께하는 육아 토크 콘서트를 3회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뇌 발달과 올바른 양육법에 대해 설명하며 90분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행사가 육아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2023년 7월 달서구, 고령군, K워터 낙동강보관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민간단체와 함께 달성습지 철새보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20일 협약기관 및 단체들은 합동으로 겨울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자연보호 달성군 협의회와 함께 디아크 주변 모래토배,
겉보리와 옥수수 등을 제공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하천습지로 과거 다양한 야생동물과 철새들이 도래하였으나 현재 서식 환경이 악화되어 지역 협약을 통해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3일 다사읍과 합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와 라면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사읍에 백미 40포와 라면 53자, 합의면에 백미 30포와 라면 30상자를 기부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지역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다사읍과 합의면은 기탁된 물품을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